자, 다음은 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 방정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떠한 미지수가 있었다 맞죠? 자, 우리가 지금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 미지수에 해당하는 역할을 벡터가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벡터가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벡터가 있고 알고 있는 다른 벡터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과연 그 벡터는 어떠한 자취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러한 벡터 방정식을 배운다면 기하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식도 해석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직선과 원의 벡터 방정식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문제 상황에서 다른 식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여러 2차 곡선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다항함수의 그래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직선이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 맞죠? 그리고 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어쨌든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점이 주어져 있고 방향이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하나의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과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이야기할 건데, 이때 그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를 우리가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자, 우리가 점 A를 지나고 점 D에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점 A를 지나고 우리는 방향이 이 D벡터와 평행한 직선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응하는 이 위치 벡터, 이 P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근데 봤더니 우리는 이 P 벡터는 이 점 A에 대응하는 위치 벡터인 A 벡터 더하기, 그리고 이 방향에 해당하는 D 벡터를 적당히 실수배하여서 그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D 벡터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주어져 있고 이 D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 D 벡터의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T는 실수에 해당하고요. 이 P 벡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미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AP 벡터와 이 D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이 AP 벡터는 TD 벡터, 즉 D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이 AP 벡터를 P 벡터 빼기 A 벡터로 벡터를 나누어서 P 벡터는 다음과 같더라 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분에 의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점 A를 지나고 D에 평행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위치 벡터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혹은 이전에 배웠던 성분으로 표시를 한다면 P 벡터 대신에 x, y라는 성분을 집어넣고요. A 벡터 대신에 x1, y1, B 벡터 대신에 L, M을 넣어서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식에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x, y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얘는 x1 더하기 t의 l, y1 더하기 t의 m이 됩니다. 즉, x는 x1 더하기 tl, y는 y1 더하기 tm인데 우리가 t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본다면 L분의 x-x1은 n분의 y-y1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방향이 l, m이고 이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모 자리에 l과 m이 있기 때문에 이 l과 m은 0이 되면 안 되겠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방향 벡터가 성분이 하나라도 0이라면 우리는 따로 그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 좌표축과 평행한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점과 방향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했으니까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해볼 텐데, 자,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쉽습니다. 자, 먼저 위치 벡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우리가 이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점 A 벡터와 두 번째 점 B 벡터에 대해서 이 두 벡터의 차가 우리는 방향 벡터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A나 B 둘 중에 한 점을 택하고 그 방향 벡터를 B 벡터 빼기 A 벡터로 잡아주기만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향 벡터를 잡을 때는 이제 어떤 벡터를 잡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잡을 때도 A를 잡아도 되고 B를 잡아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식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A 벡터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는 B 벡터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두 점을 가지고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는 수직인 방향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벡터에서 수직은 되게 좋은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점을 지나고 이제 어떤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해 볼 건데, 이때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위치 벡터와 성분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먼저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본다면 우리가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고 이 H라는 벡터의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 두 벡터의 차인 P 벡터 빼기 A 벡터는 이 수직인 이 H 벡터와 내적해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맞죠? 즉,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더라도 A 벡터와 B 벡터의 차를 하면 이 H 벡터와 수직이더라, 즉 내적해서 0이더라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P 벡터 대신에 x, y를 넣고 A 벡터 대신에 x1, y1, H 벡터 대신에 a, b를 넣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x, y 빼기 x1, y1 이 두 벡터 내적 a, b가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얘는 지금 x 빼기 x1 내적이다 맞죠? 따라서 x 빼기 x1에 a를 곱해주고 b에다가 y 빼기 y1을
곱해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난다면 이 x의 개수인 a, y의 개수인 b라는 이 방향이 직선의 수직인 방향이고 x1, y1을 지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봤던 평행의 경우에는 분모의 그 방향이 들어있고요. 자, 법선의 경우에는 개수로 주어져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벡터를 이용해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각은 예각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직선 L1, L2가 있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각각의 방향 벡터 D1과 D2가 이루는 그 사이 각도 세타로 동일하겠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벡터의 그 사이 각을 이용해서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방향 벡터가 만약에 평행한 경우에는 우리는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혹은 평행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법선 벡터 가지고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때 예각 기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직선에 이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고 각각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예각 크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자, 이 두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와 우리가 이 법선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가 동일하겠다, 맞죠? 근데 우리는 평각인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건 알고 있고, 또 각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각 역시도 합이 180도인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두 예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 교과서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평소에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벡터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S 더하기 T가 1인 경우가 많이 주어져 있다, 맞죠? 근데 만약에 S 더하기 T가 1이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SOA 벡터 더하기 TOB 벡터라는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면 우리는 A분의 1 OA 벡터에 AS를 실수배했고 그 다음에 B분의 1 OB 벡터에 BT를 실수배한 두 벡터의 합이 OP 벡터라는 거죠. 그리고 AS와 BT의 합이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P라는 벡터는 A분의 1 OA 벡터와 B분의 1 OB 벡터를 적당히 내분하는 직선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S 더하기 BT가 1이 아니라 다른 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양변의 알파를 나누어서 우변을 1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과연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라는 해석을 할 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AS 더하기 BT는 1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P에 해당하는 이 P에 해당하는 직선은 AX 더하기 BY는
일꼴의 직선이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벡터가 하나의 좌표 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벡터라고 합시다. 물론 크기가 1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떠한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좌표축을 OA와 OB 방향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어찌됐든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이 평면상을 표현할 수 있겠다, 맞죠? 이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이상은.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 OA 벡터를 X축에 양의 방향을 갖고 있고 크기가 1인 벡터라 하고, 자, 이 OB 벡터를 Y축의 양의 방향을 갖고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A분의 1 OA를 지나고 방향이 뭐예요? 이 두 벡터의 차인 직선으로 해석하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A분의 1 OA 벡터는 우리가 이 P 벡터라는 직선은 x, y라고 표현을 했을 때 a분의 1, 0 이렇게 한 점, 이 a분의 1 OA 벡터에 대응하는 점을 쓰고, 자, 우리 방향에 해당하는 이 두 벡터의 차이의 실수배를 하면 된다, 맞죠? 따라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성분 표시를 x성분, y성분이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 OA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좌표축 하나와 OB의 방향을 갖는 좌표축 하나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 본다면 a분의 1 더하기 a분의 t, 마이너스 b분의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건 과연 이 관계식이 만족하는가가 질문이다, 맞죠? 따라서 ax 더하기 by에다가 우리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 본다면 a에 a분의 1 더하기 a분의 t 더하기 b에 마이너스 b분의 t를 계산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이 p라는 직선, 다시 이 P라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항상 만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났을 때 문제에서, 그리고 AS 더하기 BT는 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OA와 OB를 좌표축의 어떤 하나의 기준 벡터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이 직선은 AX 더하기 BY는 1이라는 직선으로 그려지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좌표 축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수직이 아닐 수도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 맞죠? 근데 그것을 고려만 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이 직선의 형태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중심이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중심의 위치 벡터를 c, 그리고 이 원 위의 임의의 점에 대응하는 위치 벡터를 p라고 한다면 그 두 벡터의 차가 r로 되겠죠, 크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벡터의 차의 크기가 r로 일정하더라 라는 이러한 관계식으로 원의 벡터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크기를 제곱해서 r제곱이다는 같은 벡터의 내적이 r제곱이다로 표현이 가능하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에 대해서 세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저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 원에 대해서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서 A 벡터와 P 벡터의 차는 이 선분에 해당할 거고요. B 벡터와 P 벡터의 차는 이 선분에 해당하겠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름에서 항상 이 각이 9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벡터의 내적이 항상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